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리온정형외과 이재영입니다. 오늘 저는 야구 선수 어깨 탈구의 진단, 그리고 재활,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참 모시기 어려웠는데 저희 어 작년까지 두산 베어스 감독 대행으로 재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으로 복귀하신 조성환 위원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시 복귀하셨는데 요즘 근황하고 소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벌써 9년 됐더라고요. 어우, 오래 되셨죠. 그 현장도 네. 8년 동안 그 코치 지도자 생활 하다가 8년. 네, 8년 하고 9년째 이제 되는 해인데 네. 다시 방송으로 해설로 복귀를 했고요. 네. 또 WBC 대회가 마침 또 있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 경기들 네. 같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WBC 때문에 정말 바쁘실 텐데 지금 뭐 진짜 나오시느라고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진짜 감사드린다고. 아닙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또 이게 또 라이브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또 저희 또 호주전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네. 오늘 저녁 중요합니다. 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일본전 평가드려요. 이러한 지금 뭐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그냥 살짝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일본전 정말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고 네. 결과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은 네. 이길 수도 있다 싶었는데 너무 아깝죠. 이 네. 대만하고 호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 대진이 조금 일본전에 네. 정말 거기에 다 쏟아붓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맞습니다. 뭐 상황도 있어서 맞습니다. 어제 대만전이 좀 더 아쉬웠죠. 네, 저도 뭐 일본전도 보고 대만전도 봤지만은 너무나 아쉬웠는데 오늘 호주전 남아 있는데 오늘 아직 그 경우의 수는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오늘 호주전 꼭 저희가 승리하고 큰 점수차 실점도 적게 해서 2라운드 꼭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저도 파이팅. 응원하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어깨 탈구입니다. 어깨 탈구고, 저희 조성환 위원님 모시고 사실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래도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간 느끼셨던 그러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깨 탈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깨가 빠지는 거거든요. 어깨 빠진 거거든요.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 동그란 게 여기 이렇게 딱 이 관절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완전히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삼각근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쏙 죽었잖아요. 어깨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깨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이렇게 탁 바로 또 낀단 말이죠. 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요? 네, 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진짜 어깨 탈구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깨 탈구가 되면서 골절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어깨 탈구를 정복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네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환자는 또 이게 툭 치거나 뭔가 조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조성환 위원님께서 선수 시절 큰 부상도 있으셨고 아주 큰 부상이 있으셨고 저희 뭐 주변에 부상 선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부상을 당하면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힘들죠. 이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 이 부상 당했을 상황 그리고 극복해낸 스토리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부상 당하면 제일 힘든 거는 일단 그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게 제일 힘들고요. 저는 제일 큰 부상은 일단 그 얼굴에 공 맞았을 기억이 때 납니다. 아직도 안면 생생합니다. 함몰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하면은 혼자 이겨내긴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팀메이트들 그리고 이제 팬들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뭐 그렇게 당한 거에 비해서는 좀 빨리 극복을 좀 하긴 했는데 저도 좀 뭐 크게 아찔했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정확히 40일 만에 왔습니다. 빨리 왔죠, 빨리 엄청 왔죠. 빨리 복귀하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저도 꽤 오래 걸리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어깨가 그 주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깨나 팔꿈치, 뭐 무릎, 허리 이렇게 이제 관절 부위가 아니라서 네. 이쪽은 이제 그 수술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빨리 복귀를 할 수 네. 있다. 저 말만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은 좀 몰랐어요. 뭐 네. 근데 보호대도 이렇게 보호 장구도 이렇게 하시고 다시 보호 장구도 그 좀 지원을 받긴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검투살맷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검투살멧. 끼면 네. 내가 스스로 좀 그 두려워한다. 이걸 그 경기 중에 상대팀한테 이렇게 좀 이거 내가 오히려 좀 약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쓰진 않았습니다. 그건 쓰진 않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거. 또 뭔가 같은 부위를 부상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런 거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있고 사실 네. 지금까지도 그 불빛이 센 게 오면 공이 날아오는 듯한 그 시야가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운이 없진 않을 것이다. 또 내 얼굴을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저희가 오늘 주제가 탈구니까 탈구로 돌아가서 어깨는 빠질 때 앞으로 많이 빠집니다. 앞으로 실제로 뒤로 빠지기보다는 앞으로. 요게 뭐 MRI 사진이긴 한데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거든요. 근데 이 관절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은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빠진다. 그래서 전방 탈구가 97%, 후방 탈구가 뭐 2에서 3% 정도.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아예 없진 않아요. 네, 뒤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손상을 보이고 보통은 외회전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제꼈을 때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연골도 찢어지고 뼈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깨가 빠지면서 후방 골두가 관절 Y에 부딪히면서 압박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관절 와수는 저는 한 번 와봤어요. 관절 와수. 관절 와수는 야구 선수들한테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야구 선수들은 언제 탈구가 많이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주루나 수비할 때 저도 슬라이딩 할 때. 슬라이딩, 다이빙 캐치 다이빙 캐치할 때 왔어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딩 할 때 또 다른 분들하고 이제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충돌, 상대 선수와의 충돌, 펜스 플레이 이럴 때도 많이 다치고 배팅할 때도 다칠 수 있어요. 뭐 우타자 기준으로 왼쪽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몸은 가만히인데 팔만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낌은 이게 찝히는 느낌 정도? 그런 그 느낌. 느낌은 좀 많이 받기는 했죠.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죠. 수비하는 도중에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거는 뭐가 느낌이 세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좀 해봤더니 그때 와순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 시절에 이제 아무래도 내야 수비를 하시다 보면 슬라이딩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슬라이딩을 많이 하고 다이빙 캐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진짜 손상이 많이 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또 뭐 투구 중에도 와순 손상이 오면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 공을 세게 던지면 완전히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불안정성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상은 크게 저희가 급성기 부상, 뭐 다치고 깨지고 뭐 이런 부상과 만성 부상 저희가 뭐 당장은 뭐 어디 부딪힌 건 아니지만은 반복해서 볼을 던진다든지 어깨를 쓴다든지 팔꿈치를 쓰면서 생기는 그러한 만성 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거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성 부상은 어느 정도 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글쎄요, 이 예방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그다음에 부상을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당해봤다. 근데 그거를 안 당하려면 내가 그 주위의 근육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제 뻗을 때 쓰이는 뭐 그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죠. 해보면 내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취약한지가 또
본인도 알게 될 것 같아요. 되죠, 예, 알게 그러면 되죠. 네. 거기에 그쪽에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네.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예, 수밖에.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비를 예. 하게 되면은 네. 예방이 가능하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제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요즘 햄스트링 부상, 특히 작년에 뭐 많았거든요. 네네. 햄스트링 부상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글쎄요. 예전에는 사실 이 햄스트링 부상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예전 선수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체계적인 훈련을 하지만 예전에 이제 러닝을 좀 많이 뛴 선수들이 오히려 햄스트링 부상하고 좀 거리가 더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 WC 대표팀 이제 나가 있는 박혜민 선수가 김도영 선수한테 그 조언을 해준 그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그러니까 갑자기 10 정도의 10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면 갑자기 10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박혜민 선수는 1부터 이렇게 10으로 가는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서 예열을 좀 잘하면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저도 좀 그게 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와닿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네. 플레이 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뭐 하나에서 열로 빵 뛰는 동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 내가 한 1부터 한 4, 5까지 좀 어느 정도 예열을 좀 시켜놓고 10동작이 갑자기 나왔을 때 좀 내 몸이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햄스트링도 어느 정도는 훨씬 더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보다. 좋습니다. 우리 유소년 선수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자, 질문 좀 받아보고 저희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많은 바님. 안녕하세요. 5년 전 탈구가 한 번 됐었고 그 후로 열심히 헬스를 하면서 지내오다가 최근 헬스를 그만두고 복싱을 하다가 어깨가 다시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조기를 3주간 착용해봐라 했는데 현재는 팔을 가슴 높이까지 올릴 수 있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만 불안정한 느낌은 좀 남아있습니다. 낮은 무게로 헬스를 하면서 재활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쉬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5년 전에 한번 탈구가 됐고 그 다음에 재탈구란 말이죠. 그쵸. 일단은 다시 또 세 번째, 지금 두 번째 탈구가 되신 건데 세 번째 탈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의학적으로 봐서는요. 저희가 한 번 탈구된 거는 뭐 두 번째 탈구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뭐 연세나 활동이 어떤지 활동은 분명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다시 세 번째 탈구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운동 강도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조금 더 쉬어준 상태에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MRI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쉬면은 좋아질 건지 아닐 건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운동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체크를 보고 해봐야 있습니다. 된다. 근데 운동 강도가 만약에 세진다고 하면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쉬면서 재활을 이제 천천히 계획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운동 강도가 높다고 하면 복싱을 하실 정도면 뭐 사실 운동 강도가 높잖아요. 높죠. 그러면은 다시 또 세 번째 빠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동동이님. 감독 대행을 맡으셨을 때 선수 시절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직접 뛰는 것과 팀을 이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뛰는 게 한 100배는 행복합니다. 책임에 대한 그러한 제가 뭘 할 수 있을 때가 그게 더 행복하고 이 체감으로 오는 것도 바로바로 오니까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제 것만 좀 책임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약간 든든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 감독 대행 해보니까요. 또 코치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코치는 좀 선수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뭐 내 분야도 있고 선수들을 많이 챙겨야 되긴 하지만은 책임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정말 이건 좌절이 될 만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책임감이 있는 그 위치긴 하지만 감독의 자리는 뭐 대행이지만 이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죠? 저는 처음에 이거 코로나 검사를 좀 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모든 음식이 다 맛이 같고 이 후각도 잘 못 느끼겠고 잠은 뭐 당연히 자다 일어나서 막 다시
그 오다 정리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한 며칠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네. 감독 대행 역할하고 제가 이제 이재영 원장님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한번 그 질문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원장님으로서 이제 병원을 이제 끌고 가는 그 느낌, 이 리더로서 뭔가 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확실히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유 뭐 병원 원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죠. 비교가 안 되는 비유 같습니다. 확실히 리더의 그 책임감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보통 준비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소통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넘어가 볼게요. 찐님께서 어깨 탈구는 한 번 빠진 사람은 계속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저도. 어깨가 탈구되면서 조직이 손상되는 거예요. 관절 와순, 연골이 찢어지는 거죠. 그 연골이 원래 제 위치에서 똑바로 붙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졌던 어깨는 계속해서 빠질 위험이 생긴다. 관절 와순이 찢어져 있어도 제 위치에 있으면서 예쁘게 다시 완전히 붙진 않겠지만은 자리를 잡으면은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제대로 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질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가 예를 들어서 빠졌다. 이분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분은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 딱 기준이 있죠. 있어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의사마다 다르고 환자마다 다르고 그러겠죠. 이게 또 약간 슬픈 내용이긴 한데 의사들이 또 환자의 의견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상황들이 또 발생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난 수술 안 할 거예요. 재활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저 다른 병원 갈래요. 아니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운동을 세게 하기 위해서 전 수술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수술 필요 없거든요. 이 정도는 수술 안 하고 재활로 충분히 됩니다. 저 재활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재활을 이제 안 한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전방 탈구는 어쨌든 22살 이전에 빠지게 되면은 한번 빠지게 되면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80%. 엄청 높습니다. 80%.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보조기를 착용하고 저희가 고정도 하고 뭐 2주를 고정하든 3주를 고정하든 4주를 고정하든 어쨌든 고정을 해놓고 천천히 저희가 운동을 들어가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고정에 대한 기간이 다르다. 20세 미만일 경우에는요. 저희가 고정 기간을 길게 갑니다. 오히려 기네요. 오히려 길어요. 40세가 넘어가면은 고정 거의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어깨가 굳잖아요. 어깨가 빠지려고 하면 유연하면 잘 빠지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빠질수록 더 불리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은 고정도 길게 해야 되고 재탈구의 위험이 매우 높고요. 나이가 많아서 어깨가 탈구되게 되면은 고정 기간은 오히려 짧아지고 오히려 어깨가 굳는 거를 저희가 걱정해야 돼요.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서러워요, 나이 먹어.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오히려 유연하다. 그래서 나이 적으신 분들이 고정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찢어져 있거든요. 찢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 최초에 탈구되면은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처음부터 권하진 않지만은 요즘은 20세 이전 혹은 30세 이전 그리고 컨택 스포츠. 그러니까 접촉 스포츠죠. 럭비, 미식축구, 농구도 사실 저희가 접촉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도 저희가 타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권하기도 합니다. 자꾸 빠지다 보면은 빠지면서 요 앞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툭툭툭 쳐갖고 통증이 오나요 그러면? 뼈가 없어져요. 뼈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뼈인데 이렇게 뼈가 닳아서 없어지게 돼요. 자꾸 빠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관절 와순 아무리 꼬매놔도 저희가 어깨가 다시 빠집니다. 골프공이 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티의 이 면적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그럼 어깨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요 뼈 오구돌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오구돌기 이전술을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구돌기 이전술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 내 뼈를 잘라서 붙이는 거네요. 다른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도 넓어지고 이 뼈에 힘줄이 붙어 있거든요. 힘줄과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게 또 같이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조성환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현장에 있다 보면 어깨 탈구 환자를 보셨을 텐데 어깨가 빠지면은 많이 아파하죠. 그렇죠? 근데 빠져서 아픈 것도 있지만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이제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요. 네. 실제 통증도 있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걸 지켜보시는 또 그러한 심정이 또 어떠신지. 힘들죠. 힘들고 그다음에 네. 저도 빠진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야, 이 정도 그러니까 와순 정도 통증? 뭐 그 통증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빠지면 통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할 정도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빠진 선수를 제가 이제 부축해서 나간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선수 본인은 정말 더 힘들겠죠. 가족들도 그렇고 네. 이게 경기에 최소로 따져도 몇 개월을 또 쉬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뭐 잠깐 지나갔지만 젊었을 때 빠지면 오히려 이제 더 유연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위험도 더 높아지는 거를 뭐 지금 알았지만은 이게 또 빠질까봐 막 걱정해서 그걸 복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긴장 상태에 있는 선수들 좀 봐서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힘드시죠. 맞습니다. 네. 여기 질문 하나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소처럼 그대로 감독 대행 시절 가장 고민했던 결정이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이건 좀 부산 팬들분들은 아마 기억에 나실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7연승을 한 번 했어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도 믿기 힘든 장면인데 7연승 이후에 잠실로 와서 KT를 만나가지고 KT 그 잠실 첫 경기가 그날 이기면 이제 8연승 이제 이어지는데 그날 일단 초반 분위기 좋았는데 역전을 당해서 졌어요. 그 다음 날도 지고 마지막 날인데 김태견 선수 투구수가 저는 계속 이게 마음에 걸리는 입장이었어요. 김태견 선수가 멀티를 오늘 제발 우리가 쓰지 않고 또 연패를 들어가면 또 안 돼서 안 되니까. 김태견 선수를 연투를 시키지 않고 이기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김태견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거기에 딜레마에 이제 고효준 선수를 썼습니다. 사실 이제 김태균이 들어갔으면 아웃카운트 4개였었고 고효준 선수가 그 상황을 막아줬으면 김태균은 이제 세이브 상황을 아웃카운트 3개로 이제 맡길 수 있는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결과적으로는 고효준 선수하고 KT 장진혁 선수 상대를 하게 해서 이제 홈런을 맞아서 아주 결과적으로는 그 폭망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점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부를 확실하게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제 젊은 선수 특히나 젊은 선수의 앞으로의 또 미래가 걸린 투구수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죠. 정말 그런 쉽지 게 않죠. 또 있더라고요.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게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지금 의학 채널 비욘디입니다. 지금 저희 야구 채널이 아니라 의학 채널 비욘디고요. 자,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어깨 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슬랩 진단을 받고 재활하면서 지내다가 운전하다가 어깨가 빠졌다 바로 들어갔어요. 통증도 엄청 심했고 그동안 재활하면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괜찮은데 갑자기 이러니까 겁나네요.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도 해서요. 이러다가 습관성 탈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요. 재활 치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빠졌다 들어갔다 아마 완전히 빠지진 않으셨을 거고 아마 아탈구로 제가 이해를 하게 할 수 있고요. 슬랩으로 어깨 관절 와수니까 슬랩은 그 전 상방
전후 상방, 그러니까 상방 관절 와순 위쪽에 있는 연골이 찢어지는 건데 그게 막 아주 심하게 불안정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게 불안정성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네, 뭐 습관성 탈구는 아니어도 반복되는 아탈구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치료 방향을 수립해가지고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해야 된다. 슬랩은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로 좀 추천해줄 만한 그쵸, 뭐 여러 그쵸. 가지가 뭐 있을 것 슬랩은 같은데. 네 맞습니다. 슬랩은 일단은 견갑골, 네. 날개뼈를 뒤쪽으로 많이 잡아 당기셔서 아. 뒤쪽의 근육이 강해지는 이러한 그걸 느낌을 많이 해야 주세요. 되는구나. 저희가 자꾸 현대인 어쩔 수 없습니다. 핸드폰 많이 자꾸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수그리니까 자꾸 허리 피고. 맞아요. 예전에 제가 요 비욘디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허리 피고 날개뼈 뒤로 잡아 당기셔가지고 맞습니다. 이 날개뼈가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어깨 관절 자체에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습관성 탈구나 아탈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막아줄 수 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제발 좀 허리 좀 피라고. 네. 그래 말 좀 잘 들을 걸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딱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도 좋으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 딱 몸이셔서 네, 충분히 지금 허리가 많이 펴지신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게 어깨를 저희가 맞추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빠졌을 때요?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응급처치 방법. 응급처치 그렇죠.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좋은 방법이 있고 안 좋은 방법이 있고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놨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겨드랑이에다가 발을 끼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잡아 당기면은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요? 팔이 아파하죠. 환자는 무지하게 아파하는데 금방 들어가요. 와 저게 진짜 좋은 방법이네. 그 질문 나오셨는데 딱 해주세요. 그 슬라이드 타이밍하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이거를 저희가 히포크라테스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코커 매뉴버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팔을 저희가 막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가네요 저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도와줘야 돼요. 그 팔이 빠진 상태에서 본인이 못 돌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미 엑스레이는 검사는 다 했다고 치고 골절이 없다는 거 저희가 확인하고 자 어깨가 그냥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 겨드랑이 밑으로 신경이 너무 많이 지나가요. 그걸 발로 진 누르면서 하면은 신경이 다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가죠. 근데 신경을 다 발로 짓눌러 버려요. 그 쉬운 방법인데 이건 쓰면 안 되는 방법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팔을 자꾸 이렇게 돌리니까 빠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심하게 우리가 막 돌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골절이 생길 위험성이 더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방법, 저는 이제 뭐 레지던트 때 응급실에서 인턴 보고 여기 팔 이렇게 잡고 있고 제가 여기서 팔 잡아 당겨서 이렇게 쑥 그냥 집어넣는 방법. 이거는 트랙션 카운터 트랙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당기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우리가 힘을 가해줘서 이 합을 맞춰갖고 어깨를 집어넣는 방법. 약간 사선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확 힘을 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한 번에 힘 주기도 하고요. 주기도 하고. 네, 때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또 한 번에 확 늘려고 하다가 또 골절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가장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법은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 이제 응급실에서 해야 되는데 스팀슨 방법이라고 빠진 어깨를 이렇게 테이블 밑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늘어뜨린 다음에 거기다가 무게추를 매달아 놓습니다. 팔에다가. 제 기억에 옛날에 저희 뭐 이제 제가 레지던트 뭐 4년차 치프일 때 막 우리 1년차한테 뭐 인턴한테 스팀슨으로 이렇게 해갖고 얘기해 주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추 해서 해 하고 딱 했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요. 30분 이게 원래 오래 걸리거든요. 20분 막 지나고 30분 지나서 저절로 딱 맞춰지는데 신기하다. 이거.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왜 안 들어가 그게 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봤더니 환자가 무게추를 들고 있어요.
매달아야 되는데 환자도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들고 있고 그러면 안 들어가죠. 힘을 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 적당히 매달아 놔갖고 5에서 15파운드 매달아 놓고 여기 써 있죠. 20에서 25분 동안 매달아 놓으면 저절로 툭 들어가는 느낌. 아니면은 뭐 밀크 매뉴버. 이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팔을 잡아 당겨야 돼요. 이것도 외회전 그리고 외전시키면서 천천히 신경 증상이나 환자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살짝 잡아당기긴 해야 돼요. 또 요즘 많이 쓰는 거, 한 사람이 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살짝 요 날개뼈 위치를 살살 맞춰줍니다. 날개뼈 네, 위치를. 오히려 날개뼈 위치를 살살 맞춰주면 이게 또 들어가는 스캐퓰라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병원 상황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은 제가 느끼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저 바쁠 때 이걸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네.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무식한 방법이죠. 막 저희가 막 집어 넣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스팀 쓴 방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좀 안전하다. 안전하다. 저절로 이렇게 그냥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그럼 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질문 올라왔는데. 자, 일반인이 병원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처법, 저 스팀 쓴 방법? 그렇죠. 근데 병원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없네. 왜 없냐면은 일단 질문을 제가 하나씩 받아볼게요. 우리 찐님께서 어깨가 탈구되었을 때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뭐가 있나요? 일단 고정이에요. 고정 말고는 없어요. 고정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탈구되었을 때 골절이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엑스레이를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사실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어깨가 반복적으로 내가 10번, 15번, 20번 빠졌던 환자다. 이거는 골절이 확실히 없다라고 장담하진 못하지만은 이건 내가 지속해서 넣었던 환자다. 그러면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다음 다시 찐님께서 일반인이 병원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처법 없나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대처법 사실 없죠. 고정 이외에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명확하게 골절이 없다, 다른 데 병변이 없다. 그리고 이게 어깨를 넣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경 문제. 이 나오지만은 신경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병원을 신속하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뭐 영상 하나 준비해 놓은 거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제 빠졌어요. 화이트 중에 빠졌어요 어깨가. 근데 빠졌는데 자 반대편 어깨 펀치 때리는 반대편 어깨 빠져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 선수가 이렇게 딱 잡아당겨서 어떻게 넣어줬어요. 저 된 거예요?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보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예능 같은 데도 한 번씩 나와요. 맞아요. 이건 실제 경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해 보이는데 딱 보기에도. 이게 골절이 있었던 환자인지 어쩐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본인도 여러 번 빠졌던 어깨이기 때문에 아마 상대 선수가 이걸 맞춰주려고 했을 때 그냥 해주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됐던 거지. 어깨가 처음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정복을 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신기하죠.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빠질 때 신경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 오는 경우 많고요.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봤던 환자였는데 지지난주에는 어깨가 빠졌는데 완전 감각마비, 손가락 안 움직여지고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물론 뭐 손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금방 돌아오긴 하지만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조금 다른 질문이네요. 유소년 선수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로 구단의 치료 결정 이런 거 감독 대행으로 재직할 당시에 선수들이 치료 방침에 관여하셨나요? 뭐 조언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 전 판단되고 있고요. 트레이닝 및 메디컬 파트에 전적으로 위임하셨나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야구할 당시만 해도 뭐 당연히 그때도 트레이너 분들이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정 원장님이 완전 팀닥터로 일을 하시고 그런 이 밀접한 특히나 이제
어깨, 팔꿈치 이런 전문 분야에서 뭔가 그 근거리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나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그 정도의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 지금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원장님이 그냥 야구장도 자주 오시고 바쁘신데 그런 역할도 해주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 트레이닝 파트나 메디컬 파트에 그 위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신뢰감이 확실히 훨씬 있으시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네. 더 돈독하고 믿음도 네. 생기고 네. 그 실제로 그 치료 기간이나 재활 기간도 짧아지는 걸 또 이렇게 걸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지금 환경이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어쨌든 자, 어깨가 빠지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 빠졌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복귀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논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AJSM이라고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아주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이에요. 자, 여기서 20명의 그 수술을 안 한 처음 빠졌을 때 수술 안 한 그룹과 20명의 수술한 그룹 두 개를 놓고 그룹 찾기도 힘들었겠다. 이거를 근데 처음부터 어깨가 빠졌을 때부터 그냥 넌 지켜본 거예요? 네, 수술하지 마, 수술해 이런 식으로 무작위 배정을 한 거예요. 논문을 위해서. 그렇구나. 논문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보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고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대요.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자, 수술했을 때 다시 빠진 거 말고 불안정성이 그냥 다시 생길 확률은 10%. 확 주네요. 네, 수술을 안 했을 때 불안정성이 생길 확률은 70%.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빠졌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활동량이 많고 진짜 컨택 스포츠 나이가 젊고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깨가 다시 빠지는 건 수술한 그룹에서는 0%, 수술을 안 한 그룹에서 어깨가 완전히 빠진 거는 30%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탈구회 같은 경우는 65%예요. 아탈구. 그러니까 빠졌다 들어간 느낌이 있는 거는 65%나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논문 보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논문을 기획했는지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2019년도 JBJS. 와, 대단하네. 이 논문은 자, 35세 이하의 환자들에게서 33명은 들어가서 수술을 했고 32명은 수술을 들어가서 수술을 안 하고 나왔어요. 비슷한 케이스에서? 그렇죠. 어깨가 빠졌을 때 빠졌을 때 환자한테는 수술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33명은 수술을 해버리고요. 32명은 수술을 안 했어요. 그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마취 걸고 들어가 수술 안 하고 나온 거예요. 내시경으로 연골 찢어져 있는 것만 보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환자한테는 안 알려줘요. 거의 몰카인데요, 이거는. 수술을 했다 안 했다. 근데 환자들이 다 동의하고 한 거예요. 동의하고. 너는 수술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른다. 모른다. 와, 이 논문을 위해서 이게 계획한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어마어마한 논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다 수술했다고 느낀 거죠. 다 수술했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수술이 돼인지 안 돼인지는 모른다. 대단한 논문이에요. 대단한 논문이네요. 영국에서 이제 한 거. 진짜 확실하게 수술의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논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1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안정성이 부여된 거는 들어가서 그냥 보고 나온 경우는 안정성이 28%만 있었다. 72%가 안정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수술을 하고 나온 경우 79%. 확실히. 네, 근데 이게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러고 이게 2019년도에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렇죠. 수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보다 지금 기술이 더 좋거든요. 맞죠. 지금 이거를 어플라이해서 한다고 하면은 결과는 더 차이가 날 거예요.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겠죠. 그렇죠. 하지만 수술한 그룹에서는 안정성이 훨씬 더 올라가겠다. 네,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또 이 어깨가 처음 빠진 환자들 대상으로 수술한 거, 지켜본 거 논문 10개를 모아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10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569명의 토탈 전체 10개 논문에서 569명의 환자였고 다시 불안정성이 발생할 확률은 수술한 그룹에서는 5.9%, 수술 안 한 그룹에서는 67.4%. 운동선수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더 벌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소년 선수들 점점 이 어깨 탈구도 많고 부상이 점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조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이제 저는 야구 선수니까 야구를 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야구를 하기 위한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 당연히 뭐 투수, 뭐 우투수면은 당연히 던지는 동작 그리고 치는 동작, 런닝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은 그거 말고 수영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정글짐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정글짐 있죠. 네, 또 올라가고. 그거 요즘은 없던데. 없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가도 잘 뭐 안 보여요. 그런 거라든지 뭐 철봉이라든지 우리가 그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놀던 그 기구들, 맞습니다. 내 몸을 나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 저는 그 뭐 기회가 좀 된다면은 야구 이외에 여러 가지 스포츠, 스포츠까지는 아니지만은 내 몸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를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그러니까 딱 야구에 국한된 그런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뭔가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고유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 그러니까 야구에 필요한 동작은 단체 훈련에서 한다. 근데 개인적인 시간을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내 몸 야구 동작 말고 뭐 다른 곳이 좀 쓰일 수 있는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재미를 가미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다른 감각들이 좀 깨어나게끔 할 수 있는 좀 그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정원님, 작년 2월, 6월경에 수영을 하다가 어깨가 탈구되었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다시 운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깨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필라테스, 요가 같은 지루한 운동보다는 활동적인 걸 하고 싶어요. 적합한 운동이 있을까요? 평상시 아프지 않지만 팔꿈치로 짚고 엎드려 있거나 무거운 걸 들면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네 계속. 저희가 이거는 상당히 뭐 직접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연골, 관절 와순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찢어졌는지 그리고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 재활이라고 하면은 뭐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웨이트도 어깨가 안 빠지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희가 견갑골 강화 운동, 어깨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걸 해서 어깨가 어느 정도 강화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활동적인 걸로 넘어가야 된다. 어깨가 이렇게 2번, 3번 뭐 이렇게 탈구되는 환자분들은 사실 어깨를 조심해야 돼요. 연골이 찢어졌다가 2월에 빠졌다 다시 6월에 빠졌다. 그 얘기는 연골이 제대로 자리 못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MRI 검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크릿 정원님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빨리 이재영 원장님 만나셔야 된다. 병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병원 이미 저기 나가죠.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청담 리온 병원에서 이재영 원장님을 빨리 그게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시즌 중에 다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시즌 중에 다치는 선수들도 있는데 시즌 중에 어깨가 빠지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즌 중에 다치면은 진짜 맞아요. 그래서 뭐 다시 빨리 복귀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추가적인 손상을 우리가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시즌 중이라고 할지라도 나이를 생각해서 적합한 치료, 그게 수술이든 뭐든 간에 적합한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차트를 후양적으로 본 결과인데 30명 환자들 선수들 대상으로 봤더니
19명이 빠지고 뭐 11명이 어깨가 빠졌다 들어가는 아탈구 현상이 있어서 그 환자들을 추적해서 봤더니 결국은 이 11명에 빠졌던 환자들이 14명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더라. 필요하다. 예,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어깨가 빠져서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빠질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고요. 이건 좀 뭐 창피하지만은 제가 스승님 모시고 작성했던 논문이고 제가 쓴 논문이고요. 야구 선수들 대상으로 제가 썼던 논문이고 토탈 51명의 야구 선수들 대상으로 야구를 그 논문을 써봤습니다. 전부 다 수술한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와순, 어깨 탈구가 있어서 수술했던 환자들이고요. 프로 선수도 있고 대학 선수도 있는데. 프로 11명, 뭐 대학 선수 20명, 그 밑에 20명 해서 저희가 했고 던지는 팔이 20명, 안 던지는 판이 31명. 그래서 50명 했는데 봤더니 일단 던지는 팔부터 보겠습니다. 던지는 팔 수술했더니 피차는 어깨가 빵풀었어요. 어깨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든 어디든 뭐 그 야구를 일본에도 있고요.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피차는 어깨가 빠져 수술하게 되면 사실 쉽지는 않다. 포지션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려면. 포지션 바꾸면 된다. 자, 캐처는 75%, 그리고 야수는 82% 복귀했고요. 그렇죠. 좀 올라가네요. 네. 자, 안 던지는 팔, 반대편 팔이에요. 피처는 89%, 캐처 100%, 인필더 95%. 근데 여기 복귀 못한 이 선수들은 사실은 어깨가 아파서 그만뒀다기보다 그냥 다른 이유로 그만뒀어요. 뭐 학업이나 뭐 그냥 뭐 기량 문제나 이런 걸로 그만둔 거라서 안 던지는 팔은 결과 매우 좋다. 거의 뭐 네, 좋다. 근데 던지는 팔은 특히 던지는 팔 중에서 투수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투수들은 어깨가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최대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재활적 치료를 권해드리고 끌고 간다. 그래서 그렇구나. 자, 반대편 팔이 계속해서 빠집니다. 아니 이거는 수술하면 결과가 좋을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빨리 해서 빨리 복귀하자.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조금 인용해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어깨가 처음 빠졌을 때 수술하냐, 뭐 지켜보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 자,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는 보면은 첫 번째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수술하려고 한다. 뭐 이거 뭐 당연한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이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플러스 요인으로 이 임상적인 요인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나이나 성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 액티비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수술을 안 하고 자꾸 보존축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 경우들을 보면은 의사가 수술을 많이 안 하는 경우, 자신이 없거나, 그렇죠.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를 중시하는 경우. 그렇구나. 환자의 선호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환자의 선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혀 이 근거의 중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환자가 나 수술하기 싫은데 하면은 결국은 수술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담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좋은 건 아는데 저희가 모든 환자를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항상 뭐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선수,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에이전트, 그렇죠. 트레이닝 파트, 뭐 학교로 따지면 감독님, 코치님, 그럼요. 구단으로 따지면 또 감독님, 코치님 전부,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 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이 디스커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뭐 논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preference, 환자의 그 저거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게 많네요. 저는 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그쪽으로 치중이 될 줄 알았는데 환자들이 치료를 결정하고 오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선수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오히려 일반 선수보단 일반 그 인구에서 선수가 아닌 분들은 오히려 잘
네, 네. 그 내가 뭐 수술까지 해서 뭐 할 그렇죠, 거야? 약간 그렇죠. 그런 근데 생각할 충분히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나 그냥 어깨가 여러 번 빠졌지만은 난 그냥 유산소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고 격한 운동 안 할 거다. 원래 내가 권투하다 빠졌다? 나 이제 권투 안 할 거다. 그러면 사실 뭐 수술 안 하고 그냥 지켜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재밌네요. 네, 그러한 그 디시전 메이킹,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게 진짜 이 사람마다 저희가 개별화 시켜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갔네요. 자,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야구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유익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원장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8년 동안 지도자 공부를 또 했어요. 또 해설로 기회가 주어졌는데 뒤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야구, 제가 보이는 걸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 좀 잘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 유니폼을 또 입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열심히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야구 선수들, 저도 정말 큰 부상 당했었거든요. 근데 부상, 그 큰 부상 이후에 골든글러브도 한번 탔었어요. 탔죠. 그러니까 이 부상 좀 좌절되기 마련인데 그 기간은 어차피 뭐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뭐 재활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있더라고요. 부상이 어디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를 또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그 전에 못 썼던 힘을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발판을 삼아서 부상이 안 오면 더 좋겠지만은 큰 부상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진짜 WBC도 있고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 바쁜 시간에 여기 B&D 채널에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에 모실 수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